저희 연구기관 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독도와 관련해서 해양과학 분야의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을 오랫동안 수행을 해왔습니다. 독도는 수면 위로 굉장히 작은 육상 영역만 나와 있는 작은 섬입니다. 근데 이제 해양과학 기준에서는 이 수면 아래에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크게 넓은 영토로 쫙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요. 그럼 현재까지 우리가 현 시점까지 어떤 연구들을 해서 어떤 사실들을 해양과학적 사실들을 밝혀왔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사실 해양 관측 장비인데요. CTD가 무엇인지는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컨덕티비티가 전기 전도도를 의미하고요. 템퍼러처 뎁스는 온도와 수심을 의미합니다. 전기 전도도 같은 경우에 염분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염분을 관측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ROV, 소위 말해서 해양 수중에서 활동하는 무인 드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가기 힘든 곳들을 다니면서 시료를 채취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을 합니다. 이 외에도 드레지, 그다음에 자이언트 피스톤 코어 같은 그랩 같은 지질 조사를 하는 장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랩은 이렇게 집게같이 생긴 장비로 흙 퇴적물을 뜨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이언트 피스톤 코어는 땅속 깊숙이 어떤 관을 삽입을 해서 지층을 떠 올리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부분은 데이터베이스와 독도 종합정보 시스템이라는 웹 페이지입니다. 20년 동안 연구조사를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이 됐는데요. 이 데이터들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법적으로 관리하는 독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 일부는 대국민 서비스로 독도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서비스되고 필요한 부분 혹은 기관과 개인에게 자료를 제공해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독도의 형성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독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겼는지 연구를 하시는 분야이고 보통 지질학자 분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동해가 확장된 이후에 그 다음에 울릉도와 독도가 생겼다. 엄밀히 말하면 독도와 울릉도가 생겼다라고 저희는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독도와 울릉도 어떤 게 먼저 생겼느냐라고 했을 때 독도는 약 460만 년 전, 울릉도는 약 250만 년 전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독도가 처음 화산 분출이 돼서 독도와 울릉도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 이후에 해수면 위로 화산섬이 솟아나고 그 이후에 화산 활동이 멈춘 이후 어떻게 울릉도와 같은 형태 또는 그와 비슷한 형태에서 독도와 같이 자그마한 바위섬으로 발전을 해왔는지 과정을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이제 맨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그 심흥택 해산, 이사부 해산과 같은 평정 해산인데요. 이 직전에 있는 뾰족하게 수면 위로 아주 작은 부분이 올라와 있는 영역이 현재 독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독도 주변의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어쨌든 바닷물을 보다 보니까 해류인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사행한다라고 뱀처럼 구불구불하게 움직인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해류 이동 패턴들도 있고 이게 사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소용돌이로 뚝 떨어져 나와서 소용돌이가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수온에 관한 얘기인데요. 요새 뉴스나 어디 많은 매체에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도 예외는 아닌데요. 동해와 그다음에 울릉도, 독도 주변의 해역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온난화 또는 해수면 상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울릉도 조위관측소 기준으로 울릉도 주변에서 수온이 20도를 넘어가는 그 날짜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독도 주변의 바다가 굉장히 따뜻해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이제 해수면 상승뿐만이 아니고 여기 이제 열 팽창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의 해수면 상승이 좀 기대가 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울릉도 기준에서 동해안 평균에 비해서 약 6.717mm per year, 연간 6mm가 넘게 해수면이 상승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었다라는 사실들을 발견을 해냈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는 지도에서 찍힌 점처럼 보호 대상 생물종들이 독도 주변에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독도의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표로 정리된 내용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같은 내용입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에서 제시한 것들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자체 기준으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해 놓은 종들이 지금 보시는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생물들이 그러면 다양하고 많이 살고 이게 왜 좋을까요? 를 연구하는 일부의 연구 결과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사율 측정이라는 연구 결과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사율이라는 거는 결국에 우리가 육상에서도 1차 생산자, 즉 풀과 나무 같은 것들이죠. 이 친구들이 광합성과 무기 영양염료를 가지고 유기물을 만들고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바닷속에도 해조숲이 있는 영역과 해조숲이 없는 안반지대, 육상으로 치면 사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역에서의 생산성 차이는 엄청납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는 그림처럼 생물이니까 당연히 풀도 호흡을 합니다. 호흡은 일부 하지만 이 친구들이 만들어내는 유기물과 산소의 양이 굉장히 안반에 비해서 크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호흡량과 이 생산 GPP라고 하는 Gross Primary Production 1차 총생산량을 상계를 해서 남은 순대사량을 초록색으로 정의를 하는데요. 안반 생태계와 비교해서 굉장히 생산성이 높은 그리고 역동적인 생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독도 주변 생물들, 환경과 생물들이 조금씩 변하는 것 같습니다. 원인은 대표적인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온난화 같은 그 이슈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금강발이, 노란 물고기 여기 보이시는 게 금강발인데요. 그 다음 거북복, 두 가지만 가져왔지만 사실 아열대 지표종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생물들이 독도 주변에 나왔다는 거는 시사하는 게 점점 열대와 아열대화 돼가고 있다. 이전에는 제주도 근처에 한참 남쪽에서만 볼 수 있었던 생물들이 독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도의 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앞서 강연 내용에서 다룬 여러 연구 결과들이 대부분은 데이터화돼서 어떤 데이터들은 수치형 테이블로, 어떤 데이터들은 이미지로, 어떤 데이터들은 연구자들만 다룰 수 있는 특수 포맷으로 가공이 되어서 독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은 계속 독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한은 계속 이루어질 일들이고요. 제가 했던 것 중에 전부는 소개 못 드리지만 일부 수치형 자료들, 발표에 처음 소개해드린 독도 V 자료에서 생산되는 센서로 관측한 수치 자료들은 현장 여건들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툭툭 튀는 값들이라든지 센서 오류로 인한 결측이라든지 이런 오류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고 우리는 이 자료를 이상한 자료들을 정상적으로 가공한다든지 제외한다든지 하는 어떤 상품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남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도 완전히 과학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독도를 가서 이제 이거를 집에서도 사실감 있는 독도를 좀 감상하실 수 있도록 어떤 3D로 렌더링 해놓는 이런 이미지들, 컨텐츠들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컨텐츠들을 통해서 이런 기술들이 독도의 지형 변화를 모니터링한다든지 이런 데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해양 과학자로서 해양 과학 분야에서 최대한 저희도 많이 알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도 최대한 많이 아실 수 있게끔 이런 연구 결과들을 생산해내고 널리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